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22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충돌했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그야말로 악연이죠. 자, 두 가지 사건으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채널A 사건인데, 자,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서 조국 전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죠. 자, 이 사건으로 최강욱 의원 기소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자, 2심 재판에서까지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1심, 2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유죄를 확정 지으면 최강욱 의원은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채널A 사건도 있죠. 이 사건이야말로 두 사람의 악연이 극대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야말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죠. 4번이나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2년 가까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한동훈의 혐의점을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결국 2년여 만에 무혐의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인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재판에서 결국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이 이 채널A 사건이었는데, 자, 한동훈은 피해자, 그런데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최강욱 의원입니다. 자, 채널A 사건은 초기에는 검언유착 사건이다라고 몰아갔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니 이건 검언유착이 아니라 사기 전과자 지모 씨, 그리고 MBC, 그리고 정치권의 황희석과 최강욱 이 세 명이서 뭔가 한동훈을 아주 몰아내기 위한 이런 작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최강욱 의원은 당시에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은 억울하게 몰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결국 최강욱 의원이 가해자로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연으로 엮여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법사위에서 계속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법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이런 정면 충돌이었는데, 자, 지금 이해 충돌 문제에 있어서 자, 애초부터 이 최강욱 의원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당사자가 법사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지금 박범계 장관도 아니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다시 의원 배지를 달고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결국 또 터져 나온 것이죠. 자, 오늘 국민의힘 그 장동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건 사실 한동훈 장관이어서 그렇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앞에다 두고 질문을 한다? 이건 사실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는 사실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사실
지금 걸고 넘어진 것이죠. 자, 이어서 최강욱 의원, 이 문제의 당사자가 발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습니다. 신상 발언을 한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이런 법사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 한동훈 장관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말하니까 즉각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듯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굉장히 발끈한 것이죠. 자, 최강욱 의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또 한동훈 장관이 말합니다. 기소가 되셨잖아요. 최강욱 의원,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자, 이때부터 서로 말이 얽히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최강욱 의원 아주 폭발하다시피 아주 반말이 나오는데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치 아주 겁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반말이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그동안 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 너무나 아나무인이고 상대를 그야말로 깔보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분의 이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감히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여기 끼어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자기와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니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등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데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등등 이런 식의 아주 반발을 했죠. 자, 그리고 뭔가 장례가 정리되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한 장관이 이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자, 여기서 한 장관이 완전히 최강욱 의원을 한 방 먹이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부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소되고 재판된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크게 두 개인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 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를 했고요. 채널A 관련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즉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한테 돈을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로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회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전 회의가 끝나긴 했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서 말한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이 2021년 4월에 자신의 SNS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그러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라고 하면서 올린 글인데 저 글 자체가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저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내용 조금 보면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던 이철 전 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식의 협박을 했더라라고 쓰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네, 또 보시면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퍼뜨렸죠.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썼고 그리고 검찰과 지금 마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장관과 모의해서 이런 것들을 꾸민 것인 것처럼 계속 그 내용을 흘리고 당시 이걸 가지고 검언유착 사건으로 아주 몰아갔죠. 결국 이 사건 최대 피해자 한동훈 장관 맞습니다. 거의 뭐 유배되다시피 좌천, 그것도 4번씩이나 좌천 당하고 뭐 여러 번 압수수색 당하고 독직 폭행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부적절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최강욱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법사위에 앉아서 네, 한동훈 장관 사실상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죠.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최강욱 위원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증언했던 그 소위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반박하고 반발했던, 그래서 윤리위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발하고 있는 최강욱 위원의 그 인성을 다시 한번, 그 아나무인 정말 그 인성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